은행주와 관련해서 최근 은행주들의 두드러진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그 실적과 관련해서 은행주들이 호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은행주는 말이죠. 사실은 그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대중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소외주가 됐죠. 그래서 은행주를 얘기하면 쳐다보지 않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금년 2월달 저점을 찍어서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은행주를 보셔야 된다고요. 최근 들어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아주 가파르게 그 상승 속도를 더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와 해외 은행주 주가 또는 실적과 대비해서 잠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유럽과 일본은 안 좋습니다. 저금리,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이죠. 심지어는 예대마진이 역마진이 생길 정도로까지 그 폭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도이치ban크가 현재 파생 상품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일단 미국을 제외한 선진 은행들의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하는 거죠. 거기에는 저금리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은행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저금리 때문에 예대 마진이 축소되긴 했지만 그 외 다른 분야,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트레이딩 쪽입니다. 상품 트레이딩, 채권 트레이딩, 기타 등등이 있게 주식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만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JP 모건 체이스나 시티나 BOA나 그리고 오늘 어제 저녁에 실적 발표했던 골드만삭스나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작년 동기를 봤을 때는 실적이 약간 내려오는 상태이지만 시장에서 올해 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좋게 나왔고, 그를 통해서 미국도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이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에 나오고 있던 것은 우리 증시와 약간은 좀 닮아 있다라는 건데, 그중에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놀랄만한 그런 실적에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우리 견주어서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실적 추이도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죠. 아마 오늘 장 마감 무렵에 우리은행의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어쨌든 그걸 참고하시면서 내일 또 신한은행 그 실적 발표가 있죠. 하나금융 실적도 곧이어 있고 말이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단 4대 시중은행의 지난 상반기 1분기, 2분기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2분기는 상당히 좋아서 그와 관련돼서 은행주들이 크게 각광받은 때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상반기 전체 순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잘 안 따지죠. 순이익을 따집니다. 은행 쪽은요.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나 증가된 것으로 당시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고요. 자, 3분기 실적은 지난 전분기 대비로 약간 주춤하지만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은행은 현재 하나금융주주입니다. 약 3,371억, 작년 동기 대비로 약 32% 정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태고요. KB금융도 좋아요. 4,750억, 작년 동기 대비로 약 16.7%. 또 우리은행 오늘 급등을 하고 있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지분 매각과 관련돼서도 그 호재가 붙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3,413억, 5.9% 실적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신한은행이 약간 주춤되죠. 6,057억 원, 작년 동기 대비 10.8% 약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절대 이 규모가 크죠. 뭐 약간의 역기저 현상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나쁜 실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4대 은행의 합계를 본다면 약 1조 7,600억 정도가 집계가 된다는 건데, 물론 예상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8%, 이 정도면 나쁜 성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실적은 3분기 실적으로서 약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실적이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외 시장과 다르게 우리 시장, 우리나라 국내 은행의 실적이 왜 좋은지 그걸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대 마진이 해외와 현재 금리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죠. 기준금리가 1.25%로서 선진국 금리와 비교해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대 마진과 관련된 여유가 좀 있는 데다가 수신금리는 낮추고 예금금리를 낮춘 거죠. 가급적 최대한 낮췄습니다.
하지만 또 대출금리는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예대금리를 오히려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 첫 번째 배경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님이라고 하는 네트 인컴 마진입니다. 순이자 마진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자산을 운용해서 얻는 총 수익률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대 마진보다 더 포괄적인 그런 마진이 되겠습니다. 계속 내려오다가 금년 2분기 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마진이 1.55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1.56 정도로서 0.1%포인트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 그만큼 그 마진에 해당되는 단기 대출 비중이 장기 대출입니다. 장기 대출 비중이 높아졌고 물론 주택 담보 대출이 되겠죠. 그런 것 포함해서 상품, 채권 등의 IB 투자 부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수수료도 조금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순이자 마진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멈춰섰다는 큰 변화가 이제 깔려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구조 조정과 관련된 치약산업의 구조 조정 관련된 대선 충당 부담은 이미 2015년도 작년입니다.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죠. 그 부담은 덜었습니다. 이런 측면, 이런 것 때문에 탄탄대로의 실적 성장세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관들 사상 운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은행들을 자기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네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산 운용의 가장 핵심적인 초점이 되는 트렌드가 바로 저PBR 트렌드입니다.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들, 조선주나 철강주나 또는 기계 건설주들의 공통점이 저PBR이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PBR이 낮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PBR은 0.45,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어도 0.7 내지 0.8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배당입니다. 비교적 배당을 많이 하죠.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아마도 4%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적어도 3%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매력이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실적 부분입니다.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지만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은행만큼 피해 업종이 아니죠. 오히려 그 수혜 업종이 됩니다. 글로벌 입장에서 봤을 때 예대 마진이 다시 정상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 영향으로 우리 은행의 예대 마진도 같이 증가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네 가지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업종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은행입니다. 다만 최근 들은 많이 올라왔죠. 이 상태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종목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